이제 왼팔 쭉 뻗고 다리도 양다리 다 쭉쭉 뻗어주고 팔 앞을 향해 쭉 뻗고 오른팔 옆으로 들고 손목 돌리고 앞으로 굽히고 골든 에로우를 그레이트 아처리 뒤에다가 살포시 끼워줍니다. 너무 세게 끼우면은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고기에도 돌려주고 골든 에로우 파이널 슛! 아, 포즈 잘 나옵니다. 깔끔하고요. 그 뱅크씬에 나온 그 구도 아주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오늘 리뷰는 바로 코토부키야 샵 한정판 코토부키야 프라모델 그레이트 골드런 골드 맥기 버전. 진짜 최고다. 그 골드런 프라모델이 전신 외장 전부 골드 맥기 버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스카이 골드런만이야? 아니다. 그레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골드란, 스카이 골드란, 그레이트 골드란은 이걸로 다 만들어 볼 수 있다. 사실상 그레이트 골드란 프라모델의 어찌 보면 최종판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발매는 2025년 5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9,800엔, 국내 판매가 기준 198,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코토부키야 샵 한정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코토부키야 공식몰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패키지 박스 아트 끝내줍니다. 와.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레이트 골드란 단독 박스 아트는 그동안 이제 코토부키야 프라모델에서 없었거든요. 스카이 골드란 다음은 이제 드란 앤드 그레이트 파츠다 보니까 단독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 근데 단독 모습 멋있다. 딱 지금 이 피니시 포즈죠. 그레이트 아처리를 사용을 하고 파이널 슛하고 등 돌려서 딱 자세 잡았을 때 뒤에서 폭발 빡 뒤에서 일어나고, 야, 좋다. 아, 근데 진짜 완성했을 때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골드란 및 소라카게 그리고 레온카이저 파츠들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조립이 완료되었으니까 조립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신 코팅판이잖아요. 조립 빡셉니다. 그나마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어깨 주요 관절부는 코팅이 안 쓰입니다. 거기까지 쓰였으면 파손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외장 쪽으로 해서 또는 그레이트 파츠 쪽에 코팅과 코팅끼리 맞물리는 조립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부분이 가동부다 그러면은 되게 조립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일단 가슴 외장 결합부, 등 백팩 결합부, 그리고 날개 접히는 관절, 그리고 그레이트 아처리의 활대 가동부, 적어도 진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절부를 사포나 아니면 나이프 등으로 코팅을 벗겨주세요. 그래야 조립하기가 편해지고 이후에 가동도 좀 수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장 조립부나 이런 데가 역시 코팅끼리 결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립하는데 힘도 많이 들어가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브랜드라든가 메이커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제품이 처음부터 코팅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컬러로 사출 컬러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되면은 그 결합부가 두꺼워집니다. 물론 조립하는데 이상 없는 부분도 있지만 몇몇 부분들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조립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부하는 이야기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리뷰 순서는 골드란, 스카이 골드란, 그레이트 골드란 순으로 할 거라서 일단은 골드란으로 만들어 놨어요. 매뉴얼 끝까지 조립하면 당연히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게 되겠지만요. 말 나온 김에 매뉴얼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가 표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립 시작하면은 이제 골드란으로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소락하게 조립을 하고 골드란, 스카이 골드란 순으로 만들어진 다음 무장은 어떻게 쓰세요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가면은 완성. 이렇게 어느 부분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드란만 없었다 뿐이지 그동안 발매한 스카이 골드란 및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에서 딱 골드란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있는 구성인 거죠. 일단 이 구성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파츠 바로 골드란의 메인 무장 슈퍼 용화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검은색 칼집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바로 이 용화검 본체가
전체 코팅이다. 이야, 이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 겁나 멋집니다. 진짜 완전 멋져요. 진짜 이랬어야지. 원래 와우, 너무 좋고요. 일반판과 비교를 위해서 일반판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차이,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손잡이 부분도 내부가 다 코팅입니다. 가드 부분 당연히 코팅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 되었죠. 그 외에 검집은 기존 사출색이랑 같은 일반 검은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드란 파츠가 있습니다. 흉부 얼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코팅이 됐어요.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낑겨 있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작화상 보면 얘들은 굳이 따지면 코팅은 아닌 애들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나는 코팅판을 샀다 그러면은 골드라는 코팅판으로 두고 코팅 아닌 일반판을 소드란으로 둬도 되겠죠?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이제 손날 손이랑 무장 손이 한 세트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총 기본 손만 3종인 거죠. 그리고 손등 역시 멋지게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조립하고 나면 남는 관절 파츠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파츠는 목 관절입니다. 목의 볼 조인트를 감싸주는 파츠, 이게 코팅 파츠고요. 그리고 발목 볼 조인트입니다. 땡그란 볼 조인트 2개거든요. 근데 얘들이 코팅입니다. 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코팅 파츠끼리 맞물리는 부분은 코팅을 벗겨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 파츠들은 특히나 이 중에도 목관절 파츠는 굳이 코팅 파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골드란을 조립하고 나면은 이거랑 똑같이 생긴 코팅이 아닌 파츠가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 목에다가도 이제 코팅 아닌 걸 조립하고 그레이트에 포함되어 있던 이 코팅 관절을 뺐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골드란 쪽에는 코팅이 아닌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볼 조인트는 발목에 끼워두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목을 그레이트로 바꿀 때는 이 볼 조인트 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란에 있었던 코팅 아닌 볼 조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미리 좀 보면은 이게 그레이트 골드란 발이거든요. 이게 발목이 감싸는 부분도 볼 조인트 감싸는 부분도 코팅이라서 이게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자, 다음은 소라카게 백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거울이야. 이쯤 되면 대박입니다. 와, 그냥 제가 막 그냥 보이잖아요. 막 그냥 바로 그냥 거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막 이 맛이지. 이 감동에 코팅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어마어마하죠.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일반판이랑 비교해 볼까요? 존재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해요. 장난 아닙니다. 감동이 막 밀려와요. 막 이 일반판 같은 경우는 그냥 메탈릭 사출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여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외에 미사일 부분, 이제 빨간색은 메탈릭 레드 사출로 되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부분이 또 여기가 또 이제 코팅. 이게 가동하죠, 참고로. 이게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씩 바깥으로 벌렸다 조였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라카게의 팔과 흉부가 슬쩍 보이죠.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날개 부분,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골드란이라고 하면 이래야지 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관절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코팅 아닌 관절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뒤로 넘기고 앞으로 가동시키고 하는 거, 회전시키는 거 가능하고, 이 중간 부분이 코팅과 코팅이 결합되는 관절이거든요. 여기도 살짝 갈았어요. 저는 살짝 갈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날개 역시 앞뒤 동일하기 때문에 멋지게 코팅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 쪽, 소라카게 변형했을 때 목이랑 다리 부분이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 디테일들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스러스터. 근데 빛반사 장난 아니다 진짜.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용 레온 카이저 파츠들입니다. 먼저 스커트인 레온. 이 사이드 스커트까지 합쳐서 레온 자체죠, 이게. 그래서 그 특유의 전투기 형태의 요 스커트, 날개 이런 것도 보입니다. 역시나 전체가 코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요. 좀 놀란 거는 이 파란색 부분도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가 아닌 이상해야 다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 역시 이제 검은색 파츠의 기본 디테일들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역시 멋지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앞뒷면으로도 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 내부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발입니다. 아예 발목부터 해서 이제 관절째로 교체를 해주는 방식인데 발 옆에 있는 미사일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 무엇보다 골드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발이나 아니면은 카이저의 저 사자 갈기 부분은 색깔이 좀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골드란의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합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자체도 코팅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잘 되어 있어요. 이 발도 가볍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기존 거는 주황색으로 사출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골드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코팅이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레온 같은 경우도 간단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 코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 역시 골드란에선 크다. 그리고 카이저의 머리, 사자머리입니다. 역시 또 이제 그레이트 골드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사자머리 가슴 그거죠. 그래서 뭐 눈 부분도 역시나 파란색이 코팅되어 있고 미간에 요 클리어 레드 사용한 거라든가 갈기랑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 코팅 컬러 좋고요. 입 안쪽도 검은색 분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멋지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히 역시 비교를 해보면 짜잔 요 정도 차이. 역시 코팅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레이트 골드란의 머리 구성 자체는 기존과 같기 때문에 요 도색되어 있는 눈 그리고 빨간색의 턱 뭐 눈 주변 이런 거 다 도색 파츠고요. 코팅 위에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곤의 눈 클리어 레드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조형도 멋지게 되어 있어서 기존 일반판과 비교하더라도 뭐 역시 코팅이다. 진짜 멋지긴 하네요. 요거는 이따가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그레이트 아처리 전용 스탠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요걸로 이제 장시간 전시할 때는 요거 꼭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무장 자체가 크고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단시간은 관절이 버텨주긴 합니다만 무튼 스탠드 쓰는 게 좋다 해서 이쪽이 레온 카이저, 정확히 카이저의 상반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대한 활 형태의 필살 무장입니다. 이게 그레이트 골드란을 가만 살펴보면은 항상 합체 직후에는 무조건 이 바로 그레이트 아처리부터 외치거든요. 등장 내내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런 위치에 있는 무시무시한 무장이다. 필살 무장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도 보면은 이게 분명 좌우 조립인데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이저의 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멋지게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손잡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손잡이 자체가 코팅과 코팅이 맞물리는 부분이라 꽉 끼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살포시 그냥 딱 들고 있을 정도만 어차피 코팅이라 내부가 두꺼워서 버티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껴도 되거든요. 너무 깊게 끼우면은 나중에 빼기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레온 카이저의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 디자인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활대 같은 경우도 아주 멋지게 이제 레온 카이저의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접합선이 거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 부분도 특히 좋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여기는 갈아주면 좋습니다 했던 부분이 또 여기란 말이죠. 여기가 가만 보면은 살짝씩이지만 가동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활 시위가 당겨지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가동이 있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동 부위가 코팅과 코팅이 맞물리는 부분이라 꽉 끼우고 나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한쪽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러는 거보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갈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레이트 아처리 역시 비교하면 이런 느낌. 역시 코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나 이 갈기의 이 존재감이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골든 에로우입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화살이 필요하죠. 그 화살이고요. 하나는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적에게 꽂힌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대로 된 화살 형태의 골든 에로우. 그리고 하나는 활 시위를 당길 때 발사 전에 사용하는 거라서 이게 다시 이제 그레이트 아처리 갖고 와서 뒤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할 때 쓰는 겁니다. 대신에 이쪽은 손이 고정손입니다. 이제 화살을 쥐고 있는 손이 아예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뺄 필요가 없죠. 여기서 분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고정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럼 본체인 황금 로봇 골드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근데 와, 코팅이 역시 골드런이지. 역시 골드런은 코팅이지 라는 생각이 이거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임팩트가 큽니다, 지금.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 야, 이 정도는 돼야 골드런이지. 그래, 이게 진짜 골드런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반판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정도 차이. 빠밤. 코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상당히 큽니다. 어떤 점에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게 이 분위기, 느낌,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골드란 딱 여기까지 조립을 끝내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컸다. 근데 왜 골드런에 굳이 이렇게 코팅을 또 많이들 찾고 좋아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골드런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골드가 들어갑니다. 다른 용자들은 굳이 따지면 이제 최종 형태 아니면은 최후의 힘을 썼을 때 뭐 이럴 때 금색이 되거든요. 근데 골드런은 상시 골드다. 심지어 옛날 그 완구마저도 코팅으로 나왔었다. 그러니 골드런의 코팅판 싫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뒷모습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제 골곤의 이 앙증맞은 팔과 이제 등 이 부분도 아주 멋지게 코팅이 잘 됐네요.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상에 지금 여기 약간 종아리나 이런 데 반사돼가지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보일 것 같은데, 무튼 만족스럽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골드란. 이 골드란 같은 경우도 눈, 그리고 눈 주변에 빨간색, 턱에 빨간색 전부 다 도색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코팅 위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색깔 뭐 이렇게 묻히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특유의 그 얼굴 디테일, 양볼의 디테일 뭐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곤의 눈 클리어 레드 파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골곤의 이런 송곳니, 이게 또 머리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귀 장식 역시 그 특유의 갑옷 형태 그런 디자인 그런 거 잘 되어 있고, 골곤의 머리 형태도 이렇게 뒤통수까지 뿔부터 이런 부분에 디테일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골곤의 뿔, 이게 게이트 자국이 정면에 나 있는 거라서 이게 아무래도 코팅되면서 더 아쉬워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각도 차이에 따라 확실히 그 빛 반사되는 것들 때문에 게이트 자국이 좀 가려져가지고 덜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머리 주변 몸통 파츠죠. 여기도 외장들은 다 코팅 파츠 쓰고 있고, 흉부 우리의 드란 킹스톤, 그렇습니다. 여기도 금색에 검은색 클리어 레드까지 전부 다 잘 분할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이런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의 갑옷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등으로 가서 우리 골곤의 등, 그리고 손입니다. 앙증맞은 팔, 이거 여전히 귀엽네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팔도 다 코팅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이 연결부가 타이트하다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립하고 나면은 이 팔은 다시 움직일 일이 거의 없긴 하죠. 그리고 백팩 아래쪽으로 스러스터의 디테일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뭐 거의 거울입니다. 잘 비치네요. 그러면서도 이 숄더 발칸 부분에 안쪽에 검은색 파츠를 덧대서 색깔 분할해 놓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코팅이라도 뭐 색깔이 묻히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되어 있죠. 갑옷 자체의 이런 외장 디테일들, 골곤의 등으로 이어지는 이 꼬리로 이어지는 뿔, 그 위쪽으로 있는 코팅부터 뭐 전반적으로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다. 그냥 내가 그냥 비친다. 부담된다. 그리고 관절, 아무래도 코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마저 코팅이면 정말 조립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상박은 코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코팅이 아니고 이제 팔 하박 쪽으로는 손목 안쪽 관절 빼고는 다 이제 코팅을 쓰고 있죠. 이제 골곤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등등등 무장 부분 다 코팅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신만 딱 놓고 일반판과 비교해보면은 요 정도 차이. 좀 더 전신보단 아무래도 상반신만 딱 확대했을 때 느낌이 또 다르죠. 그만큼 코팅이 무시무시하다는 거. 그리고 골반 스커트입니다.
특유의 갑옷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 디테일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왼쪽 스커트에만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다가 슈퍼 용화검을 수납하기 위한 구멍이죠. 반대쪽은 없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심플. 그렇지만 약간 징박힌 것 같은 이런 디테일은 그대로 있다. 허벅지 역시 앞뒤로 다 파츠들 언더게이트에 코팅 잘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다리 하박 쪽의 디자인도 여전히 그 두툼한 종아리 디자인 갑옷 형태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언더게이트라서 바깥쪽으로는 게이트 자국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런 갑옷의 디테일이나 요 발목 라인은 역시 징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도 코팅으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강이 쪽은 레그버스터라고 하는 무장이죠.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격 무장입니다. 전개 후에 보이는 이 내부 디테일도 아주 이쁘게 코팅이 되어 있다. 이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주면 이러면 골곤의 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리면 골드런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발끝 라인 역시 징박힌 디테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검은 색깔 분할된 부분이나 금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발등의 검은색은 분할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레이트 발목이랑은 다르게 이쪽은 안쪽 파츠도 코팅을 안 쓰고 있어요. 이 발등에 유일하게 코팅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발목 볼 조인트가 끼워지는 부분이랑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츠 하나짜리라서 아 여기는 코팅을 안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뭐 스카이가 되던 그레이트가 되던 기본 가동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먼저 보도록 하죠. 특히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목부터. 목관절, 안쪽에 있는 목관절도 코팅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끼워놓은 부분은 코팅을 안 쓰고 있기는 해요. 요 머리 쪽에 있는 거는 코팅이 아니고 볼 조인트가 코팅이죠. 그래서 꽤나 목관절이 뻑뻑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판보다는 확실히 뻑뻑해요. 볼 조인트만큼이라도 이제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드는 부분도 이중 볼 조인트인데 아래쪽은 움직이기가 되게 많이 뻑뻑해서 아래쪽 볼 조인트는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숙이는 거나 드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어깨 부분, 코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어깨는 알아두면은 알아둘수록 액션 포즈 취하기 좋아지죠. 일단 몸통 쪽으로 해서 관절이 아주 크게 심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가동하는 축 하나, 그리고 상하 가동하는 축 하나, 그리고 팔을 들고 내리는 축까지 이쪽에서 다 이어져 있거든요. 플러스 어깨가 또 별도로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하는 관절까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바깥쪽으로는 또 이렇게 팔을 옆으로 벌리는 관절까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앞으로 뺀다, 위로 든다 이거보다는 좀 더 이 관절들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움직이면서 어깨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자건법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깨 관절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요 방금 봤던 관절 이용해서 어깨가 바깥으로 가동하면서 어깨 외장도 별도 가동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관절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관절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팔 회전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어깨 관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둘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크게 움직이는 팔꿈치고요. 그리고 손목 기본 볼 조인트고요. 여기는 코팅을 쓰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손목 외장 자체가 안으로 꺾인다는 거죠. 이 용자건법 등등등 다양한 각도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 허리에 연결된 회전 축이고요. 그리고 이 흉부 쪽으로도 축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허리인가만 있는데 흉부가 움직이죠. 이 흉부에서 흉부를 들고 숙이고 하는 것도 이 위에서 담당을 해주죠. 그리고 고관절 움직일 때는 이 스커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레이트 골드란 때는 이 스커트 쪽은 볼 조인트가 코팅이 아닌데 얘는 양쪽 다 코팅이어가지고 그냥 골드란의 스커트는 좀 내부 볼 조인트를 살짝 갈아줄 필요가 있어요. 살짝. 사이드 스커트도 코팅 파츠죠. 그래도 관절은 코팅이 아니라서 움직이거나 할 때 끼우거나 뭐 이럴 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고관절의 축이동은 따로 없고요. 다리를 90도 가까이 들어줄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거는 45도 조금 넘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가만 보면 무릎 회전도 있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발 쪽에 볼 조인트가 하나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 방향으로 관절이 또 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 볼 조인트로 크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꽤 많이 움직여요.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근데 그치지 않고 종아리 바깥쪽으로 해서 저 안쪽에 끼워져 있는 거 뭐 하나 보이죠? 저 부분이 또 프레임 자체가 바깥쪽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미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미는 게 더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저 내부 관절 덕분이다. 그래서 안쪽으로 접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 라는 거랑, 그리고 당연히 뭐 발목 회전은 가능하고 발목을 뻗고 굽히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골드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가락이 굽혀지는 기믹도 있습니다. 아 맞다, 설명을 안 했는데 이 흉부 쪽 보면은 살짝 들어 올려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가동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무릎 꿇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용화검을 허리에 차고 멋지게 세워봤습니다. 역시 허리에 검까지 차줘야 또 골드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포즈 몇 개만 취해보도록 하죠. 레그 버스터, 숄더 발칸, 암 슈터, 일지의 사격! 이렇게 가지고 있는 화기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릴 때 DX 왕구 떠오르네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사일 진짜 발사됐었는데, 그죠? 그리고 슈퍼 용화검을 뽑아드는 포즈! 슈퍼 용화검! 그대로 용자검법까지도 이어봤습니다. 역시 또 잘 어울리는 포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 관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멋진 어깨 각도 포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대로 적을 향해 대쉬! 이 포즈도 굉장히 멋지게 나옵니다. 대쉬 포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긴 하다. 역시 허리 쓰고 팔 쓰고 어깨 쓰고 해가지고 적에게 돌진. 그렇게 일도양단배기! 적을 베고 지나간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멋지네요. 다음은 소라카게랑 합체해서 스카이 골드런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 연출상은 그냥 이 등에 그대로 가서 합체가 되지만은 프라모델에서는 골곤의 등은 빼주고 소라카게 합체! 대공 합체! 스카이 골드런! 멋지다. 멋지다. 사실상 이 스카이 골드란이 그냥 골드란 상태일 때의 완전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드란의 그 뭐랄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해주기 때문에 일단 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비행 능력을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스카이 골드란도 외형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동이야 똑같으니까 바로 액션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드란 상태에서 날개만 달렸을 뿐인데 역시 이미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다가 조형상 이 날개의 사이즈도 꽤 크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 사이즈가 좌우 폭으로 이것만으로도 벌써 25cm가 좀 넘어가거든요. 꽤 옆으로 넓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도 기존 골드란이 한 16, 17cm였다면 날개까지 하면 거의 20c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카이 골드란도 일반판과 비교했을 때 느낌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존재감. 제가 아까도 이제 골드란 만들었을 때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했잖아요. 스카이 골드란 완성됐을 때도 와 존재감 어마어마하네 소리를 했어요. 그도 그렇게 날개 이미지가 거기다가 날개도 전부 다 코팅, 광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이 상태에서도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다시 한 번 더 살짝 살펴보면 진짜 날개 진짜 멋있다. 이 상태에서 날개도 잠시 이렇게 접어보도록 하죠. 접어서 살짝 이제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느낌 자체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리고 암 슈터와 등에 있는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초전자 스톰! 상대를 묶어버리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 아까 구성 소개할 때는 편손이 없었잖아요. 근데 골드란의 기본 구성 중에 편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정크로 남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레이트 골드란 골드 맥기 버전에서는 이 손을 조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립을 해왔어요. 대신에 사출색은 똑같아서 손등에 디테일은 있으나 금색은 안 쓰인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매뉴얼에서 조립 안 하는 걸로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초전자 스톰 포즈라든가 이런 거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 편손 조립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뽑아 넣는 무장 슈퍼 용화검! 지금 이 포즈를 딱 취하잖아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보이나요? 이 팔 비치는 거 이렇게 또 날개. 얘 이렇게 비치는 게 왜 이렇게 좋지? 솔직히 제가 비치는 건 부담스러운데 자기께 자기한테 비치는 이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오는 필살기 질풍실뢰참. 골드런이 비행하면서 적을 초전자 스톰으로 묶어놓고 공격하는 필살기죠. 그렇게 적을 물리치고 칼을 털고 집어넣는 장면은 지금도 참 멋지다 생각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합체다! 하지만 우리는 파츠 교체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합체해보도록 하지요. 뭐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파츠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제 스커트화된 레온과 신발화된 카이저, 뭐 가슴 아머 뭐 다 필요하죠. 이제 이렇게 필요하네요. 이 파츠들을 가지고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합체해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제 파츠 교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뺄 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일단 편의상 백팩은 잠시 빼놓을게요.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크니까. 그리고 머리를 살살 뽑아줍니다. 오케이. 가슴도 빼줍니다. 스커트 앞쪽도 빼고 옆쪽도 뺍니다. 슈퍼 용화검까지도 싹 다 빼주는 거죠. 이제 그레이트에선 아예 수납이 안 되죠, 용화검이. 그리고 발을 빼줄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볼 조인트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뽑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양쪽 발목을 뽑아보면은 안쪽에 볼 조인트가 심어진 채로 이렇게 발목이 뽑히게 됩니다. 이 내부 구조도 잠시 보면 이렇게 관절 끝에 있는 조인트가 볼 조인트에 끼워져서 이제 볼 조인트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보통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반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레이트 발에도 볼 조인트가 끼워져 있는 상태인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코팅 파츠에서 코팅 파츠 볼 조인트다 보니까 이걸 끼우면은 이거는 자칫 완전히 끼일 수도 있겠다, 안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이 볼 조인트를 안 쓰고, 코팅을 안 쓰고 여기 코팅이 아닌 걸 쓸 겁니다. 뽑는 방법은 뭐 그냥 혹시 집에 적절히 딱딱한 이 구멍에 맞는 뭐 쇠막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갖고 오세요. 저는 핀셋으로 할게요. 핀셋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쑥 뽑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했어. 이제 동일하게 반대쪽도 뽑아줄게요. 이게 그냥은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볼 조인트를 다시 발목 관절에다가 끼워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뺄 것도 다 뺐고 그대로 합체해보도록 하죠. 합체! 스커트! 양쪽 끼우고 합체! 가슴! 합체! 날개! 합체! 마지막으로 머리! 합체! 황금수 합체! 그레이트 골드런! 애니에서 봤을 때 그 빛반사 번쩍임이 이게 보이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트 골드런 이 코토부키아에서 되게 조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얼굴입니다. 얼굴. 그레이트가 되면서 좀 더 근엄해진 인상? 그 얼굴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이게 시퀀스상은 그냥 골드런 머리에 갈기 2개가 추가되는 건데 실제 조형 차이가 있어요. 안면의 좌우 폭을 보시면 그냥 골드런이 좀 더 날렵합니다. 턱이 좀 더 날렵하고요. 안면 라인도 좁아요. 좀 더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레이트 골드런은 좀 더 얼굴이 넓어요. 좌우로. 그리고 턱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조형 차이가 은근 있다. 자, 그러면은 외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얘기는 좀 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느낌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죠. 근데 뭐랄까 웅장하네요. 일단은 내가 보고 싶었던 그레이트 골드런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신 코팅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설정화 또는 애니메이션 느낌이 잘 나는 그런 그레이트 골드런. 뭐 DX 같은 감성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움직이는 그 모습, 그 작화의 그 느낌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 코토부키아 프라모델은 그런 점에선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잘 보인다. 일반판 나왔을 때도 솔직히 이게 내가 부담스러워. 아무튼 일반판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코팅만 되면 완벽하겠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일반 컬러랑 비교! 짜잔! 근데 일단 양쪽의 그레이트 골드런 이거는 듬직하다. 마음 한켠이 든든하다.
좋고요. 일단 컬러 차이 뭐 앞서 골드란 스카이 골드란 파츠별로 파츠만은 큽니다.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이 어깨나 팔이나 날개 이런데 막 빛 반사되는 거 보세요. 그냥 진짜 최고다 진짜. 아 번쩍번쩍 이제 그냥 감상하고 있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야. 그리고 외형 얘기 뭐 자세히 안 할 수가 없겠죠. 머리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 귀 쪽으로 갈기가 추가된 부분이 꽤 인상이 큽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 우리 카이저의 머리 사자머리 아주 좋고요. 그리고 코팅이 분명 투톤이긴 한데 아무래도 빛 반사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서 그런가 살짝 색깔이 묻혀 보인다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하네요. 하지만 코팅 좋아. 그리고 팔이야 따로 뭐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바뀐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골반 역시 그 레온 특유의 그 전투기 형태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워스톤의 이런 클리어 파츠 느낌이 아주 보기도 좋고요. 깔끔하고요. 코팅 파란색도 코팅해 놓은 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사이사이 검은 색깔 라인 부분들은 파츠 분할된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이드 스커트 이렇게 바뀌었죠. 대신에 왼쪽 허리랑 이런 데도 뭐 추가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진 않아서 이렇게 슈퍼 용화검을 허리에 장착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은 용화검은 따로 그냥 소환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나? 그 외에 다리 쪽도 동일하고 다리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이제 발 자체가 큼지막한 사이즈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기존의 골드란 발이랑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확실히 앞뒤로 뒤쪽은 크게 길어지진 않았지만 앞쪽으로 확실히 발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두꺼워졌죠. 위아래로 두툼해진 이 모습도 보기 좋고 그리고 발 앞쪽 같은 경우도 이제 코팅 파츠 색깔 다른 거 보기 좋고요. 그리고 발 자체는 곱하기 2로 조립하다가 장식을 끼우는 부분에서 좌우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구멍을 이 마개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통 코팅 파츠다 보니까 끼우는데 좀 힘듭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번 끼우고 나면 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아내가지고 코팅면은 갈아내서 끼우기 쉽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팅이 아니라서 안쪽에 검은색이 분할되어 있거든요. 코팅은 아니라서 끼우기는 수월하더라고요. 이쪽은 또. 가동 역시 뭐 그레이트 골드란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만 이 복부나 고관절 쪽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발목은 큰 변화 없거든요. 무엇이냐? 아무래도 흉도랑 골반이 앞으로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를 숙이는 과정이 조금 간섭이 생긴다. 뭐 그래도 숙이는 건 숙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은 숙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간섭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가 들어 올려질 때 앞부분이 두꺼워지니까 역시 사자 머리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거의 비슷하게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파츠 간에 간섭이 생기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발 신고 키가 커지면서 무릎 꿇기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불편해졌죠. 이제 발이 높아지면서 이제 무릎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각도가 아까랑은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공중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레이트 합체했다고 해서 용화검을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레이트 용화검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게 필살기가 아닐 뿐이죠. 그리고 역시 일제 사격 포즈 취해봤습니다. 팔, 어깨, 백팩, 무릎 거기에 이제 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또 화력이 올라갔죠. 그리고 소원하는 필살무장 그레이트 아처리! 카이저의 다리가 펴지고 반대쪽도 펴지고 갈기가 접히고 꼬리가 결합돼서 그레이트 아처리의 등장! 손에 끼울 때는 안쪽에 있는 손잡이를 빼서 일단 무장손에 끼워 놓습니다. 손목도 교체할게요. 손목 교체까지 끝났으면은 조인트에 맞춰서 그레이트 아처리를 요렇게 끼워줍니다. 역시 깊숙이 끼우면은 이게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적당히 살포시 끼워주고 포즈 잡아보죠. 근데 이미 요게 구도인데? 조금 더 구도 포즈 잡아줘서 이렇게 그레이트 아처리 소환 완료! 그리고 등에서 골든 에로 뽑아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대로 손목째로 교체! 하고 포즈를 잡아주도록 하죠.
이제 왼팔 쭉 뻗고 다리도 양다리 다 쭉쭉 뻗어주고 팔 앞을 향해 쭉 뻗고 오른팔 옆으로 들고 손목 돌리고 앞으로 굽히고 골든 에로우를 그레이트 아처리 뒤에다가 살포시 끼워줍니다. 너무 세게 끼우면은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고기에도 돌려주고 골든 에로우 파이널 슛! 아, 포즈 잘 나옵니다. 깔끔하고요. 그 뱅크씬에 나온 그 구도 아주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뭐 이때 요 그레이트 아처리의 위아래 요 활대를 살짝 구부려 주면은 좀 당겼을 때, 시위를 당겼을 때의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든 에로우 발사 슉 날아가서 어떤 적이든 그냥 꽂히면 그냥 바로 이게 되게 참 재밌는 게 이 필살기가 그레이트 골드란을 잘 보면 합체부터 이 그레이트 아처리 필살기 사용까지 BGM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레이트 골드란은 합체 등장부터 이 그레이트 아처리 바로 사용까지 이어지게끔 연출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레이트 합체 하자마자 바로 그레이트 아처리 해버려요. 그래서 방금처럼 막 그레이트 용화검 막 이런 액션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나? 심지어 이 그레이트 아처리 필살기도 저지당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용을 합니다. 바로 어마무시하다. 대신에 장기 전시하실 거다 그러면은 이 스탠드 가급적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잘 끼워서 바닥에 딱 이렇게 막 처지거나 그러지 않게 살포시 내려놓고 전시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각도 맞추어서 전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돌아서면서 뒤에서 펑 하고 폭발. 아까 박스아트에도 이야기했던 피니시 포즈입니다. 딱 이 구도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역시 골드란은 코팅이다 라는 걸 다시금 느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아샵 한정 프라모델 그레이트 골드란 골드 맥기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골드란의 프라모델을 갖고 싶었는데 코팅을 갖고 싶다. 강추. 또는 역시 골드란은 이래야 한다. 강추. 저는 일단 조립할 때 확실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코팅 키트다 보니까 결합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완성했을 때 뿌듯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존재감이란 게 이야. 일반판을 이미 갖고 있어도 강추. 진짜 존재감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다시금 생각하는 거지만 역시 골드란은 이래야 했다. 이래야 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리얼 골드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시.